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 자격시험 기본문제 특집 기초 50점 다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화물운송 자격시험은 80문제 중에 48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의 문제들은 문제를 읽고 상식선에서 이해만 하면 다 맞추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읽는 것 자체가 잘 읽히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딱딱한 시험용 문구들이다 보니까 문제와 보기를 집중해서 읽기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또 학창시절 이후 이런 시험용 문장을 읽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와 보기를 읽는 것 자체가 귀찮아가지고 뻔한 내용이라서 대충 읽다 보면 알면서도 틀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 같은 기본 점수들을 깎아먹어서 58점, 59점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를 실수해서 틀렸을 경우에는 그 2점만 건졌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두고두고 정말 계속 아쉬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시험용 문장에 익숙해진다, 아주 쉬운 기본 문제 유형을 미리 파악해가서 시간을 줄이면서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푸실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 특집 기초 50점 다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소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너무 빠르다 느끼시면 자신에게 맞는 영상 속도로 조정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법 제정 목적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이라도 제정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화물의 원활한 수송,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공공복리의 증진 다 맞고요. 개인적 이익 추구 아닙니다. 택배 종사자의 서비스 자세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 운행과 자동차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진정한 택배 종사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운송장은 반드시 고객에게 작성하라고 시킨다. 야 임마 네가 작성해. 아니겠죠? 고객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아닌 것은, 봅시다. 위험의 인지와 회피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 사람 맞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체적, 생리적 조건, 자, 사람 맞죠? 운전자의 습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중교통정책, 사람 아닙니다.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행자가 보호받으려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서 횡단했다, 보행자로 간주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거나 빨간불일 때 횡단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직업운전자의 기본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걸 찾으라는 건지 아닌 걸, 틀린 걸 찾으라는 건지를 정확히 동그라미치고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성실을 바탕으로 하며 항상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는 이익을 창출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도움이 돼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겠죠. 상대방의 존중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므로 상대를 접대하는 효과가 없다? 끝만 바꿨네요. 상대방의 여건,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는 바탕이 없어야 한다? 있어야겠죠. 내리막길 안전운전, 방어운전의 요령은,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형상을 예방할 수 있고,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심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는 미리 감속하여 천천히 내려가며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린 문장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리막길에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가도 안전하다. 내리막길에서 중립으로 놓고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미리 감속하고 엔진 브레이크 사용한다. 교통사고의 차량 요인, 이번에는 차량 요인으로 옳은 것은, 차량 요인 한번 볼까요? 차량의 구조 및 장치, 맞죠? 차량 요인 1번 찍고 넘어갑니다. 운전자의 심리상태 아니겠죠? 도로의 구조 및 선형, 도로 아닙니다. 안개와 폭설, 기후나 날씨 아니겠죠? 자, 교통사고 요인에는 차, 사람, 도로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차량 요인은 차량의 구조 및 장치다.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준수사항이고, 운행 전 반드시 분해 정비를 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분해 정비 아닙니다. 뭐 소총 사격도 아니고 K2 분해 정비 이런 것도 아니고, 화물차를 어떻게 운행 전에 분해 정비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넘어갑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행위? 화물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화물 운송 거부, 부당 운임 요구 또는 받는 행위도 안 됩니다. 고장, 사고 차량 등의 화물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안 됩니다.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동안 정차하면서 화주 호객 행위 절대 안 됩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로 출발하는 개문 발차도 안 되고, 택시 요금 미터기의 장착 등 택시 유사 표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화물의 적재 방법으로 타이어를 적재할 때는 외부의 변화가 없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적재해야 한다. 맞고요. 운반 용구에 물건을 적재할 때는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높은 곳에 적재할 때, 무거운 물건을 적재할 때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며 안전모 착용한다. 낙하물 위험이 있으니까. 물건을 적재한 후에 이동거리가 가까운 때에는 동여 매지 않는다. 너무 바쁘니까 동여 매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동거리가 가까워도 안전하게 동여 매고 이동합니다. 운전자의 시각 특성과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각의 범위는 좁아진다. 맞겠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이 떨어진다. 잘 안 보이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빨리 멀어지겠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져서 장애인 발견이 쉬워진다. 뭐 어벤져스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고객 만족 행동 예절에서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는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 태도 등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다. 인사는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 태도 등으로 우정을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인사는 서비스의 첫 동작이자 마지막 동작이다. 하지만 인사는 상대방에게 충고를 표현하는 행동 양식이다. 우리가 인사하면서 충고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그 수염 좀 자르시죠.
자, 인사와 충고를 동시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할 말 있으면 따로 합니다.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4자 물류라고 하죠. 뒤에 뭐 붙이면 안 됩니다. 제3자 물류 기능에 컨설팅 업무 추가한다. 그냥 제4자 물류지 뒤에 뭐 붙이지 않는다. 운송 화물의 적재 작업 방법, 같은 종류 동일 규격끼리 적재하고 작업 안전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적재한다. 공동 작업 시에는 상호 간 신호를 정확히 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 둘. 하지만 적재 시에 소화기, 소화전, 배전함 등 설비 사용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작업하면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택배 종사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명찰은 신분 확인증에 해당하므로 꼭 폐용한다. 맞고요. 고객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한다. 슬리퍼는 혐오감을 준다. 시험에서는 혐오감을 주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선글라스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론상 알고 계십시오. 선글라스 착용 안 된다. 독극물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극물, 도난 방지 및 오염 방지를 위해서 보관 철저. 맞고요. 표지불명의 독극물은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완전히 안 다음에 취급한다. 당연하겠죠. 알아보고 취급해야 됩니다. 독극물 저장소, 드럼통, 용기, 배관 등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해야지 왜 표시 안 합니까? 틀렸습니다. 독극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소정의 안전한 용기, 도구, 운반구 및 운반차를 이용한다. 당연합니다. 화물 취급 전 준비사항으로 위험물, 유해물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 안전모, 턱끈 착용. 맞고요. 유해, 유독 화물 확인 및 위험 대비 약품, 세척 용구 준비한다. 보호구, 자체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한다. 취급 화물의 품목별, 포장별, 비포장별 취급 방법 및 작업 순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화물의 낙하, 분탄 화물의 비산, 막 날리는 거겠죠. 등의 위험을 사전 제거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다. 화물 포장이 거칠거나 미끄러움, 뾰족함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 도구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모두 화물 취급 전 준비사항이었습니다. 도서지역 화물 인수 요령으로 그 지역에 적용되는 부대 비용, 항공료, 도선료 등을 수화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인수해야 됩니다. 도서지역 화물 인수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집합 물품의 도착지와 고객의 배달 요청이 당사의 배달이겠죠. 배달 소요 일수 내에 가능한지 필히 확인하고 배송이 불가능한 물품도 인수한다 하면 안 되겠죠. 배송이 불가한데 집합을 자제하는 품목과 집합을 금지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릴 필요나 양해를 구할 필요 없이 거절한다. 취지를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너무 불친절합니다.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 숙지해야 되겠죠. 택배 화물의 배달 순서와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택배 배달 순서와 계획입니다. 배달표에 나타난 주소대로 배달할 것을 표시한다. 배달 구역 상세 지도를 준비한다. 우선 배달 고객 위치를 표시한다. 모두 맞고요. 배달표를 순서 없이 정리하면 배달이 뒤죽박죽되고 반도 배송 못합니다.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물류의 기능 뭐였죠? 운포보 하정류였죠. 운포보 하정류. 운포보에 놀러간 삼류배우 하정류. 운송 수송 기능, 포장 기능, 보관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이 있었지 재고 관리 기능이나 양보 기능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가공 기능, 운수송 기능, 정보 기능 다 있고요. 양보 기능 이거 없죠. 재고 관리 기능 헷갈립니다. 없습니다.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정밀 검사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사업용 화물 자동차 정밀 검사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빠밤. 다음 중 방어 운전에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어 운전, 능숙한 운전 기술, 예측 능력과 판단력, 정확한 운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방어 운전의 기본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방어 운전의 기본이 산만한 관찰력이다? 말도 안 됩니다. 다음 중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맞고요. 상자 화물은 지시 표지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맞겠죠? 종류가 다른 것은 적재할 때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맞습니다. 화물의 종류별로 규정된 적재단 이상 적재한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자, 트레일러 종류 중에 기본이 되는 풀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그 두 가지는 이미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폴 트레일러입니다. 폴 트레일러 추가로 알아둡니다. 자, 이 폴이 막대기, 기둥이라는 뜻이죠? 자, 무슨 뜻일까요? 통나무 등 장척의 적화물, 길이가 긴 장척의 적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부분이 되는 그런 트레일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퀴축과 축 사이에 그냥 길다란 폴 하나만 가지고 이런 기둥 형태의 장척물들을 수송하기에 적합한 트레일러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나 H형광 등 기둥 형태의 장척물의 수송에 적합한 트레일러다. 그리고 트랙터의 턴테이블과 폴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적재물을 고정시킨다. 이 앞에 트랙터의 이 턴테이블과 뒷부분 폴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적재물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축거리는 적화물의 길이에 따라 자,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고 이 뒤처럼 이렇게 쭉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축거리는 적화물의 길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폴 트레일러였습니다. 고객과의 대화 시에 유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객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 도중에 무분별하게 차단하지 말아야 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거나 말을 듣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포커페이스 유지해야죠. 서비스업의 프로페셔널이라면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여 말한다. 너무 경솔한 행동입니다. 다음 중 비보 좌회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비보 좌회전 녹색 신호 시에 대형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녹색 신호 시에는 마주오는 대형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 좌회전 위반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아니고요. 신호표지 위반이겠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따로 있습니다. 녹색 신호 시에는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다? 언제든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형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라고 하면 틀립니다. 적색 신호 시에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 시에는 안 됩니다. 다음 중 교통 안전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표지 찌개주노 이렇게 배웠죠? 안전표지 찌규주, 규제표지 여기 있네요. 안내표지, 경계표지, 우회표지 아닙니다.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하는 노면 표지, 기호, 문자, 선 등을 말한다. 찌규준노. 화물 차량 운행 요령입니다. 위험물 운반 시에는 각별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배차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운전 전, 운전 중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이행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크레인이 정해진 인양 중량을 초과하는 작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된다? 갑자기 이게 왜 등장합니까? 화물 차량에 크레인이 장착되었더라도 중량을 초과해서 작업하면 안 되겠죠? 자동차 점검 방법 중 후각, 냄새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냄새 찾으면 되죠. 연료의 누설, 전선의 타는 냄새, 클러치 디스크나 라이닝의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타는 냄새. 자, 색깔, 떨림, 누출이니까 냄새 아니니까 후각에 의한 거 1번 찍고 바로 넘어갑니다. 교량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다. 이거 맞습니다.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습니다. 교량 접근로 폭에 비해 교량 폭이 좁을수록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접근로는 넓게 오다가 갑자기 교량이 좁아지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통통제 설비 표지, 시선 유도 표지, 교량 끝단의 노면 표지를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겠죠. 교량의 폭과 교량의 접근부 등은 교통사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으면 이런 문제 내지가 않습니다. 교량 접근부와 교량 폭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중 화물의 인수거절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 고가품이나 귀중품입니다. 현금, 유가증권, 예금통장, 인감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을 괜히 맡았다가 분실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예금통장, 인감 등 고객이 휴대 가능한 귀중품은 인수거절 가능 품목이다. 위험성이 없고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물건은 인수거절이 불가합니다.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사업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고객이 이행을 해서 잘 포장된 물건, 그런 물건은 인수거절이 불가합니다. 특수한 관리를 요하지 않고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 가능한 물건도 인수거절 품목 아닙니다. 방어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눈이나 비가 올 때 가시거리 단축, 수막 현상 등 위험 요소를 염두에 두고 운전한다. 맞겠죠? 기상 변화에 대비한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해야죠. 장애물이 나타나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즉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춘다. 맞습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앞차 브레이크 밟을 때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교통이 혼잡할 때 끼어들기 등으로 빨리 혼잡 지역을 빠져나간다. 방어운전이 아니라 얌체 운전이죠. 다음 중 방어운전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호를 보낸다. 맞는 말 같네요. 뒤에 것 한번 읽어봅시다. 대형차의 뒤를 소형차가 뒤따라 진행할 때는 신속하게 앞지르게 하여 대형차의 뒤에서 이탈한다. 자, 이 신속하게가 틀렸습니다. 적당한 때를 봐서 해야지 무조건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틀린 답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3번, 4번까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주행하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 후 통과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주행하던 속도로 가면 안 되겠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다른 차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진로를 변경할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틀렸죠? 확실히 방어운전으로 옳은 사항은 1번입니다.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신호를 보낸다.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곡선 반경이 길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커브길의 반경이 긴 것과 짧은 것이 있다. 자, 긴 것이 완만하고 짧은 것이 급하겠죠? 맞는 말이고 곡선 부위, 곡선 반경이 극단적으로 길어져서 무한대에 이르면 완전한 직선 도로가 된다. 자, 이 말은 반경이 짧다. 그리고 서서히 길어지는데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면은 쫙 펴져가지고 직선 도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도로가 왼쪽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부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커브길에 대한 설명 맞죠? 하지만 곡선 반경이 짧을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물류의 보관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의 보관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한다. 정확합니다. 수요와 공급, 시간적 간격 조정. 다음, 보관은 물품을 저장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보관은 시간 간격의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 같은 말이죠. 보관은 경제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저해한다? 끝만 이런 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끝까지 읽기만 하면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은 것부터 볼까요?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맞고요. 상자의 화물은 지시 표시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무거운 것을 밑에 쌓아야지 가벼운 걸 밑에 쌓으면 불안정해집니다. 화물의 종류별로 규정된 적재단 이상 적재합니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규정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완만한 커브길 주행 요령. 커브길의 경사도나 도로 폭을 확인하고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인다.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속도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풋 브레이크를 겸용해서 사용해서 속도를 줄인다.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에서부터 핸들을 돌려서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서서히 높여서 빠져나갑니다. slow in, fast out이죠. 자, 내리막길뿐만 아니라 완만한 커브길에서도 엔진 브레이크 작동시킨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는 급커브길 주행 요령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데요. 커브의 경사도나 도로폭을 확인하고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같은 내용이고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저단 기어로 변속하고 커브의 내각의 연장선에 차량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핸들을 꺾는다. 차가 커브를 돌았을 때 핸들을 돌리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차의 속도를 서서히 높여서 빠져나간다. 자, 이 중에서 뭘 바꿔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경사도 도로폭 확인하고 엔진 브레이크 그리고 풋브레이크 작동시키고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 확인하고 저단 기어로 변속한다. 내각 연장선에 차량이 이르렀을 때 핸들 꺾고
커브를 돌았을 때 핸들을 되돌리기 시작한다. 급커브길 주행 요령이었습니다. 자, 커브길의 교통사고 위험은 도로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대형차와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시야가 불량해서 사고 위험이 크다. 시야가 확보가 쉽다고 하면 틀립니다. 사고 위험 적은 것도 틀리겠죠. 커브길 주행 시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급한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은 하지 않는다. 맞겠고요. 항상 반대 차로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한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으나 안전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해도 안전하다 아니겠죠? 안전표지 없는 곳에서 앞지르기 하면 위험합니다. 자, 택배 화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아직 우리는 고객의 위치니까 어쩌면 잘 이해되는 것들일 수 있어요. 택배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 인사 잘 안하고 용무가 단정하지 않고 태도가 불량하다. 그런 고객 불만사항이고, 배달이 지연된다, 집화 요청 시 약속 시간을 어긴다, 전화도 없이 불쑥 나타나거나 임의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가버린다, 너무 바빠서 도망치듯이 가버린다, 사람이 있는데도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버린다, 전화로 불러내거나 길거리에 불러내서 줍니다. 황당합니다. 화물을 함부로 다루고 담장 안으로 던져놓는다, 화물을 발로 밟고 차면서 작업하고, 최악이죠. 차량 내 적재 상태 불량, 파손품을 배달한다, 화물을 무단 방치하고, 자, 이런 것들이 고객들의 불만사항으로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배달확인 사인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건 불만이 아니겠죠. 훑어보고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차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적합한 것은 교차로에서 서행해야죠. 자, 교차로에서는 서행합니다. 주차 과속 앞지르기 아니고 서행한다. 직업 운전자의 기본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인간관계는 성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며 항상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과 신뢰관계는 이익을 창출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 도움이 되지 않기는 뭘 안 됩니까? 상대방의 존중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므로 상대를 접대하는 효과가 없다. 아니겠죠? 상대방의 여건,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는 바탕이 없어야 한다. 인정해야겠습니다. 택배 배달 순서와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택배 배달 순서 계획 옳은 것 쭉 먼저 살펴봅니다. 배달표에 나타난 주소대로 배달할 것을 표시한다. 관내 상세 지도를 보유하고 우선적으로 배달해야 할 고객의 위치를 표시하고 배달과 집화 순서, 루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순서에 입각하여 배달표를 정리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배달표는 순서 없이 정리한다. 틀렸습니다. 자, 주치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은 단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 도로를 이탈해서 사고가 납니다. 주차 중인 자동차나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과 같은 고정물체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마주오는 대향차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혹 현상 발생 시에 정상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더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치사율은 당연히 높습니다. 대향차 전조등에 의한 현혹 발생 시 정상 운전보다 사고 위험 감소한다. 틀렸겠죠. 자, 보행자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10대입니다. 10대. 특히 15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보행자 사고 비율이 가장 큽니다. 운전자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장은 품위 있게 갖추고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용모와 복장은 규정에 맞춘다. 본인의 편리함과 기호를 맞춘다. 본인 편리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화물운송 종사자의 복장과 용모는 청결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규정에 맞고 동일감 있게 하며 복장은 계절에 맞게 편한 신발은 신을 때 샌들이나 슬리퍼는 절대 안 된다. 다음은 화물인계 요령입니다. 지점에 도착한 물품은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야겠죠. 부패 우려 또는 긴급 배송 물품은 우선적으로 배송하여 클레임을 예방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간 오지 등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양해 없이 임의로 조치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교통 행동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어린이들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저씨 쉽게 얘기해주세요.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 행동을 하기 쉽다. 사고방식이 단순하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 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풍부하지 않겠죠. 올바른 화물 적재 방법. 무거운 물건은 밑에, 가벼운 물건은 위에 쌓는다.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에 넣은 다음에 쌓는다. 차의 요동으로 불안한 짐은 로프를 반드시 묶는다. 다 맞고요. 볼트, 너트, 와셔 등 세밀한 물건은 상자에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고 쌓는다. 틀렸습니다. 자, 꼴불견 인사의 몸이 아닌 것은 인사 말 없이 표정 없이 하는 인사. 꼴불견 맞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하는 인사. 꼴불견입니다. 뒷짐지고 하는 인사. 꼴불견. 겸손하게 인사말을 건네는 인사. 좋은 인사. 호감받는 시선은 눈동자를 항상 중앙에 위치시키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고 가급적 상대방의 눈높이와 맞춘다. 호감받는 시선이고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미움받는 시선입니다. 고객과 대화 시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상대방 얘기를 도중에 무분별하게 차단하지 않는다. 말 끊으면 안 되겠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포커페이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 말한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객을 뭘 평가를 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내용인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실전 방어운전 상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통과 시에는 신호 무시하고 뛰어나오는 차나 사람을 주의하고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뒤에 서행한다. 그리고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 진행한다.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는 상황을 예견하고 속도를 줄여서 충돌을 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서는 보행 중인 어린이가 있을 때 안전한 간격을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뒤차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뒤차의 방향지시 등 비상 등으로 내 차의 진행 방향과 의도를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좀 멀리 둡니다. 전방 장애물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 태세한다. 그리고 앞차의 급제동 시에는 추돌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교통신호가 바뀌었다.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변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에 진행한다. 그리고 야간에 마주오는 대향차의 전조등을 줄이거나 하향하지 않고 접근해 올 때는 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다.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야간의 산모퉁이 길에서는 전조등을 상하향으로 번갈아 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내가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한 뒤로 물러서거나 앞으로 나아가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내가 차로 변경할 때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바로 뒤에서 주행 시에는 전방 교통 상황 파악이 어렵겠죠? 이때 함부로 앞지르기 하지 않고 시기를 봐서 대형차 뒤에서 이탈해서 주행한다. 이게 바른 문구입니다. 바로 앞지르기 하지 않고 시기를 봐서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로부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자동차가 출현했다. 이때는 감속 후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통행합니다. 차량이 많을 때 가장 안전한 속도는 다른 차량과 같을 때입니다. 차량이 많을 때 가장 안전한 속도는 다른 차량과 같을 때이므로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차량과 같은 속도로 운전하고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방운전을 할 때 4대에서 5대 앞차의 움직임까지 살피고 대형차를 뒤따라갈 때는 가능한 앞지르기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낮추고 뒤차가 앞지르기 하려면 그냥 양보합니다. 어디 감히 앞지르기를 보복 운전 안 됩니다. 뒤차가 바짝 따라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등을 켭니다. 진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낸다. 문제 나왔었죠? 일기예보 청취하고 기상 변화에 대비해서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눈비가 올 때는 가시거리 단축, 수막 현상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항상 이를 고려해서 운전합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은 길이나 시간을 피하고 혼잡할 때는 교통 흐름에 따릅니다. 끼어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과로 피로가 누적되면 이 심리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쉬우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실전 방어운전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물운송 자격시험 기본문제 특집 기초 50점 다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